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나마 그래도 11,000달러대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시장 장세가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뭐 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800달러만 유지를 해준다면 저는 우리가 바라는 진짜 불장다운 불장이 뭐 한두 달 안에는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안에 뭐 거대하게 진폭이 상승해서 뭐 14,000불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바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뭐 불안성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소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진폭이 좀 상승세 쪽으로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 윌리 유가 이제 객관적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몇 가지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영역이 이제 차지하는 거는 코인베이스고 자 그 다음이 제미니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 그 다음이 제미니 거래소거든.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 이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져서 어디로 가냐? 이게 다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관의 개인 지갑일 수도 있는 거고 거대 자산가의 개인 지갑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이게 테더나 뭐 USDT 뭐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그쪽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사서 모으고 있다고 이제 그 반증이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 활성자 지수거든요. 비트코인 활성자 지수인데 비트코인 지갑 개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해시레이트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것에 못 미치는 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상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으로 하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체적인 거래소의 이 빨간색이 그거거든요. 거래소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양이거든요. 비트코인 개수는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해서 뒤로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채굴 양도 반감기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감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유동성 공급을 거래소에 이제 줄어드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USDC나 USDT를 거기다 유동성을 공급하면 파는 양보다 사라지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는 갤럭시라는 차티스인데 뭐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뭐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일단 안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진짜 불장이 오면 알트코인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기엔 모호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4쿼터 들어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일 수도 있고 예측치일 수도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뭐 객관적 뭐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대로 만약에 진짜 흘러가면 올해 하반기 안에 14,000달러를 넘지 못하는 구간 13,900달러 선에서 아마 멈춰지는 그 정도 아마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차트상에도 이제 갤럭시라는 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00달러나 1,800달러에서 지지해주는 게 가장 일단은 급선무고 14,000달러.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베리 실버트가 13,900달러에 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저도 그 정도 노선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중에 그나마 조금 치고 나가서 가격대를 지지하고 있는데 11월 15일 날 코인을 진짜 BCC를 하나씩 지급해 줄지 아닐지에 관한 뉴스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 15일 날이나 17일 정도 되면 뉴스를 하나둘씩 던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뉴스가 진짜 나오면 아마도 세력들이 시세를 조금씩 더 끌어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치는 한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죠. 비트코인이
실제로 13,900달러를 찍어준다면, 그리고 비트코인도 올랐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 나쁘지 않게 훈풍이 돌고 있고, 주식시장도 토요일날 오전에 7시에 보통 한국 시간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이. 근데 상승세로 해서 마감이 됐어요. 금은 가격도 올랐고요. 근데 지난 새벽에 지금서부터 이제 몇 시간 전에 여기 보시면 워스턴 포스트지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윙클보스 형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트윗을 리트윗해가지고 포스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거야. 왜 그러냐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집행을 할 거야, 사인을 할 거야.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예산 집행을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8 트릴리온 달러, 1.8조 달러를 시장에 풀 거야. 근데 항공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뭐 리테일 산업하고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예산 집행을 할 거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 돈을 양적 완화를 해서 대중들한테 풀 테니까, 경기 부양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표를 찍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의도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시장의 훈풍이 살살이라도 돌 거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악재가 수반되는 게 아니라 일단 당선자가 나오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훈풍이 불 거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1.8조 달러를 푼다는 얘기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한테는 되게 좋게 풀렸는데, 그러니까 그 백악관에서 이제 뭐 이런 뭐 양적 완화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연방준비은행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사실상 그것도 강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 뒷배가 있는 거는 사실 조력자는 글렌 허친슨이다. 근데 글렌 허친슨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로 있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제가 너무나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아실 테고, 명목 화폐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을 해주고 어느 정도 뭐 추락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이 FED가 관여가 돼 있는 거고, 저는 디지털 화폐에 관한 것도 사실 FED가 관련돼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또 어떤 인물이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버 레이크라는 회사의 이 사람이 그 최대 주주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실버 레이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우리 미국 주식시장이 있으면 그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중간의 공급망의 핵심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목 화폐가 됐든 디지털 화폐가 됐든 양적 완화에 관한 거는 이 사람 손을 아마 거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본 결과. 그리고 그에 반하는 어떤 그 객관적 어떤 그런 것들이 FED 재임을 했었던 예전에 의장으로 계셨던 벤 버냉키나 제닛 옐런, 이 두 분 같은 경우도 허친슨 센터의 특별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었고, 그죠? 허친슨 연구소에서 FED의 양적 완화에 관해서, 전체적인 통화 시스템의 기조에 관해서 항상 이쪽에서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그쪽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USDC를 찍어내서 코인베이스에 제가 유동성을 공급해준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메커니즘적으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명목 화폐의 양적 완화를 해서 주식시장을 키워주고,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가 USDC를 찍어서 양적 완화를 코인베이스에 하고 있는 건데, 알고 보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다른 어떤 그 화폐 시스템의 양적 완화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바이낸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USDC나 USDT에 관해서, 그 페어에 관해서 디파이 코인이 성장하는 걸 아마 눈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는 아마 디파이 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NFT 메타는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았는데, 아마 디파이 메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로 움직이는 게 NFT 메타. 그 다음에 아마 파일 코인, 그러니까 뭐 저장성 관련한 어떤 그런 코인들이 하나의 주류로 아마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 이 코인베이스가 뭐 딥바이 쪽에 USDC를 공급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딥바이가 뭐예요? 탈중앙화 금융이잖아요. 현재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거기서 예금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받고 대출을 받고 이러려고 하지만, 탈중앙화 금융 쪽을 암암리에 저는 전 세계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키워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보이저 거래소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서클사가 뒷배가 있는 거거든요. 배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클사는 또 골드만삭스가 조력자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USDC가 있어요. USDC를 맡기면 8.5%의 이자를 지급해 줄 거야. 자, 그러면 이거랑 여러분들이 명목화폐랑 가만히 보세요. 명목화폐를 우리가 달러를 아무리 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골드만삭스에 맡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맡긴다.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 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예요. 0.25%에서 앞으로 그 금리는 점진적으로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로금리까지 아직 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서서히 이쪽으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대중들을 서서히 양몰이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쪽에서 어차피 명목화폐든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에 대중들은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는 가상자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CBDC 테스트는 사실은 USDT와 USDC를 통해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상상의 나래나 희망의 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대중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한 문장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후에 앞으로 25년 동안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 X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한테 부를 이전하는데, 그 이전되는 부가 68.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될 거다. 이게 68.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으로 따졌을 때 애플사가 올해 초에 1조 달러를 찍었고 2조 달러를 찍은 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애플사가 봤을 때 34개가 있어야, 35개 정도가 있어야 거의 그 시총 정도 간다는 거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 25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에 키워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 금액만 보면, 이 숫자만 보면 우리가 실감을 못하겠지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왜 제가 그것이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관해서 이 한 문장에 사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시린 코인이 업비트에 보면 시린 코인이 얼마 올랐네, 무슨 코인이 얼마 올랐네, 존재감 없는 알트코인들이 막 불나방 같이 막 이렇게 펌핑을 막 일으키잖아요. 하루살이 같이. 근데 그 코인에 관해서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셨나요? 펀더멘탈이 진짜 실제로 엄청나게 있는지, 그래서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용돈 갖다 조금 할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큰 돈을 맡길 만큼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여기 보면 우노코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인도 거래소예요. 인도 거래소에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5밀리언 달러를 이번에 시리즈 A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DCG는 전 세계에 있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 값어치가 있는 거래소에 미리 시드머니를 다 뿌려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후발로 대기업이나 이런 뭐 팀 드레이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 그래서 축하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우노 코인에 관해서 투자하니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DCG 같은 경우도 인도에 관해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판가름했기 때문에 투자를 예전에 진행했겠죠. 참고로 국내 거래소 중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한 데가 고팍스라는 거래소가 있고,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있어요. 참고로 코빗이라는 거래소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투자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게임 산업하고 어떻게 코빗이라는 거래소가 움직이는지, 그 어떤 그 로드맵상의 그림을 보시면 그것도 아마 재미난 그림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1.8 트릴리언 달러를 풀겠다고 백악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니까 달러 값어치, 달러 인덱스는 사실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가상자산 시장 상승하고 금은 시장 상승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1143원이에요. 달러 값어치가.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6월달 넘기 전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달러 값어치가 1250원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아마 사람들이 아마 2020년 들어서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이제 하락할 때 말고 뭐 이지성 작가라든가 몇몇 분들이 달러가 앞으로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 다른 자산들은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이럴 거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달러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양적 완화는 선거를 위해서 1.8조 달러를 지금 푼 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달러를 지속적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래서 2020년이 시작돼서 2030년까지 미국이란 나라의 달러 기축통화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통화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비트코인 당장 1200에 샀으니까 2000까지 빨리 올라야 돼. 근데 2000까지 왜 올라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연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글렌 허친슨이라는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허친슨 연구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를 다 퍼즐을 맞춰보시면 결론이 나와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직으로 왜 글렌 허친슨이 있는지,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를 만들었고 왜 여기에 이런 포트폴리오에 이 코인이 들어있는지, 내가 좀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진짜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두 개로 나눴어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일단 진짜 보수적으로 난 가야 되겠다. 난 나이가 많아서 그래도 이득은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코인들이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싸져서 그렇지 지금서부터 몇 년 전에 50만원밖에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뭐 1200만 원이 넘는 돈에 가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자, 빨간색으로 있는 거는 제가 그나마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코인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XRP. 요 5개가 제가 꼽는 진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접근할 거.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거야. 여기 코인에 추가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그리고 스텔라 루멘 코인, 그리고 지캐시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공격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이라는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차라리 파란색 있는 코인들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수익률로 봤을 때 그나마 안전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기엔 모호한 게 이미 다 기술적으로 다 검증받은 코인이에요.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근데 어쨌건 이 밸런스를 이렇게 베리 실버트가 맞췄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포트폴리오가 탄생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지금 비탈릭 부텔린과 그 외에 연구진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2.0까지 이제 가는데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AMB 크립토라는 데 뉴스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2.0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새로운 버그에 관해서 분트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버그 발생되는 거에 관해서 누군가 찾아내면 그거에 관해서 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지금 현상금을 거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다. 끝맞춰지기 거의 코앞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비탈릭 부텔린이 얘기한 게 올해 11월이나 12월 달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만약에 딜레이가 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낸 거 보니까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도 홀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로 아톰코인이죠, 일명.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타게이트 버그 현상금 보상을 2배로 늘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형 프로젝트에 관해서,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뭔가 나올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도 분트리 보상금을 2배로 늘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도 코스모스도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도 내가 여기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큰 금액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설픈 데서 손절하지 마시고, 중장기로 성장성이 되게 큰 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공동문서에서 CBDC에 대해서 기대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BIS에서 총체적으로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이번에 83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뭐 이렇다 할 어떤 핵심 내용은 과거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BIS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인다는 자체를 저는 전 세계 대중들이 보라고 환기를 시켜준다는 의미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 CBDC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현재 통화 시스템에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준에서 계속 찍어대는데 그 한계치가 거의 다 와간다. 2030년이 제가 그 한계의 끝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려서 미국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자체는 아니에요. 네. 하여튼 지금 명목화폐의 위기가 서서히 오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CBDC에 관해서 관심 없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잖아요. 2021년 초에 디지털 통화 시험을 준비할 거다, 파일럿 테스트를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다라고 일본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금 중국이 DCEP, CBDC에 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회적으로 뒷구녕에서는 호박씨 까는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움직이는 CBDC가 있고 민간에서 움직이는 CBDC 양 두 축으로 나누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한국은행에서 그 카카오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왜 민간 기업하고 그걸 진행할까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소뱅에서 페이페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페이라는 거에 관해서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라인에 관해서, 라인 지갑에 관해서, 라인 링크를 통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CBDC가, 민간 CBDC는 아마 유통되지 않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하고 알리페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갑들이 연계돼서 아마 하나의 단일 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건 코인하고 관련 없는 건데, 제가 그러니까 울산에서 이제 큰 어떤 주상복합 건물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그 건물이 불이 난 거에 관해서는 지진하고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지진 생각에 관해서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5년 안에는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층 건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10월 8일날 진도 6.3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지진이 났었고, 그리고 10월 9일날 5.8짜리가 또 지진이 났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인근에서 진도 5.7짜리가 났었고, 버진 아일랜드에서 영국령이죠, 5.3짜리가 났었고, 아르헨티나에서 여기 보면 불의 골이죠,
5.4짜리가 지진이 났었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의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진짜 많이 봐주셔가지고 항상 이제 감사를 되게 많이 드리는데, 미국 서부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진짜 여기 아니면은 진짜 뭐 죽지 못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떠날 수 있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미국 서부에서는 미국 동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텍사스 쪽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서도 5년에서 10년 안에는 떠나야 된다는 생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포분들도 일본에서 5년에서 10년 안에는 떠나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전 세계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진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에 크랙이 간다거나,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이 무슨 지진이 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여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고층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면 걱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부동산에 그대로 저는 이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사실 아파트에 투자해서 살고 있는 게, 거주하는 게 황금성은 좋아요. 이게 황금성은 되게 좋지만 단점도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 20년, 뭐 30년 봤을 때 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자산의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이제 월세 나오는 걸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보시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재택근무라든가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값어치는 급격하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하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설상 끝난다고 하더라도 제2회, 제3회, 제4회 코비드 바이러스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CBDC에 관한 거, CBDC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명목화폐와 디지털 어떤 그 환경에 관해서 두 가지에 관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지금 그러고 있는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지만 5년에서 10년 안에는 한쪽으로 발을 옮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명목화폐 시스템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뭐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약간 큼직큼직하게 보시는 게 스트레스를 아마 덜 받으실 거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은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니면 그냥 11,000달러에서 머무르다가 서서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13,900달러를 희망하면서, 그렇죠, 홀딩을 해야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